최근에 이제 챗 GPT,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기업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DT라는 영역에서도 관점에서 사실 보면 엄청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현재 얼마나 지금 챗 GPT로부터 시작된 뭔가가 생겼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바꿔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과거로 거슬러 가면 예전에 타자기 쳤잖아요. 예. 종이에 타자기를 치다가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그건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럼 종이로 막 하던 것들이 디지털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산성이 말이 아니게 좋아졌거든요. 예. 이전에 뭐 빔 프로젝트 이전에는 필름을 썼잖아요. 네. 지금은 빔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 당시에 썼던 시간들을 고민 안 하거든요. 예. 기자님들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뭘 조사해라 그러면 도서관 가서 옛날 신문 다 찾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색 한 줄을 지금 바뀌잖아요. 챗GPT가 저는 그 초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무직군들이 디지털로 바뀐 도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류를 포함해서 뭐 한컴의 다양한 이제 도구들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옛날 방식 그대로 저희는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저는 변화가 시작됐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DT에서의 작은 성공 체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도구가 등장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우리 회사에 잘 접목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씀으로 해가지고 나도 AI를 일상으로 쓰네 또는 우리 부서에 AI 직원이 한 명 있는 듯한 느낌이네.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변하는 상황들이고 저 또한 이제 저희 내부의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생산성이 바로 좋아지는 요소가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좀 사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지. 그래서 챗GPT는 저는 이제 기업들한테 보통 얘기를 드릴 때 정답이 있는 영역은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하. 아, 오히려 네, 정답이 필요라는 영역은 쓰지 마시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재무 분석을 한다든지 보통 그런 거에 쓰라고 약간 필요성을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저는 예. 반대여에 보는 왜냐면 틀렸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틀려도 사람이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법직한 영역은 쓸 수 있다. 예. 예를 들면은 글을 쓰는 영역 다 있죠. 예.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 B2B 기업의 DT 적용을 위한 과정들을 뭐 보고서를 내라라고 예. 하면은 챗GPT에 물어보면은 보고서의 목차부터 쫙 설명하거든요. 예. 그럼 기본을 뼈대를 가지고 뭔가 이제 저희가 추가 정보를 기입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 이메일을 작성할 때 보면은 글을 쓰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거는 더 복잡해요. 공문 형식으로 쓴다라든지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주주서한 내지는 이런 아주 포멀한 걸 쓸 때도 마찬가지 익숙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런 이메일을 쓴다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든 등등의 외국어와 결합되면 더 잘 써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무언가를 쓰는 영역들에서 정답이 요구하지 않은 영역들은 분명히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약입니다. 저희 요약. 수많은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죠. 네. 그 기사들을 요약해주는 챗GPT 너무 잘합니다. 지금 GPT-4가 나오면서는 특정 URL을 딱 입력하고 요약해줘 그러면 바로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 많은 이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탐색해서 수많은 기사들을 읽고 요약하고 필요하면 그걸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이 또 나오죠. 회의록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 회의 시간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써요. 예. 다 쓰고 이거를 핵심만 뽑아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서기가 하죠.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거를 챗GPT에 넣고 회의록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핵심만 잘 뽑아줘요. 그런 이제 영역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요약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이디에이션,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야 돼.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거는 있지만 참고하기엔 너무 좋거든요. 한 10개 이름을 제안해주고 10개를 쫙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영문 이름 쓰는데 영어 이름 40대 남성한테 어울리는 이름 뽑아줘. 그리고 의미를 설명해주라고 하면은 이름과 의미까지 쫙 설명해주거든요. 그러면 기존 이 이름이 이런 의미였네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프로젝트 하면은 프로젝트 명칭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때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영역들처럼 챗GPT가 저는 써야 되는 영역들은 좀 효과성이 큰 것들 중에는 예. 정답을 필요하지 않은 영역들을 많이 쓴다. 심지어는 이제 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지난주에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면 이제 면접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제가 질문을 평상시 하고 있는데 챗GPT는 질문을 뭘 하라고 나한테 알려줄까? 아하. 예를 들어 10년차 AI 개발자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질문들 해줘. 뭐 한 20가지 뽑아줘. 그럼 쫙 뽑아주거든요. 그럼 다 동의가 돼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똑같은 질문 정도는 발췌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활용한 사례인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챗GPT가 잘하는 게 형식을 잘 잡아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KPI 또는 최근에 이제 OKR처럼 형식적으로 남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에디팅해서 맞추는 거는 잘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걸 탁 잡으라 그러면은 조직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에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DT로서 챗GPT도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생산성이 얼마만큼 향상되는지를 한번 측정해보고 실제 활용해 보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AI는 답이 있는 것보다 약간 답을 찾기 위한 과정용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좀 반드시 썼으면 하는 영역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나누는 기준이라든지 영역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예. 이게 챗GPT가 만능 이렇게 보는데 만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공장에서 뭐 수율을 예측한다라고 할 때는 챗GPT와 완전 다른 AI 모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AI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고 보면 AI는 전반적으로 아마 다 들어올 건데 어떤 AI를 쓸지가 조금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말고 한 작게는 5년, 멀리 한 10년 뒤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10년도 멀진 않은 것 같네요. 아니면 한 20년 뒤 예. 상상을 해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있으면 분명히 AI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직원이 있던가. 네, 그 옆에서. 정도, 그 정도 5년 뒤, 10년 뒤, 그것도 이르면 20년 뒤를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직원한테는 나는 무슨 일을 시키지? 단순 반복적이거나 방금처럼 뭔가 창조해낼 수 있거나 사진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요즘에는 음악도 하고 영상도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글을 쓰는 거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정답이 필요한 영역은 다른 AI 모델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입장 또는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챗GPT 얘기할 때는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AI는 사람을 대체하진 않아요. AI를 쓰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대체가 될 뿐인 거죠.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의 변화는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적응하고 변화를 저는 이왕 갈 변화면 먼저 변화해서 그 효용 가치를 많이 누리시는 거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일상생활 작게는 소상공인들도 쓸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이왕에 이제 저희가 지난 50년간 이 산업화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앞으로 50년간 변화할 거는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의 뭐 윤리적 문제, 양극화 문제 등등은 이제 다른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나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는 활용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AI를 쓰는 사람이 일반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윤리 논란도 많고 하지만 다른 신기술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본 앞으로 이제 산업 현장의 미래, 뭐 웹3도 있었고요, 뭐 블록체인도 있었고 많은 기술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좀 대두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웹3라고 대변되는 영역들이 지금의 AI와 결합이 돼서 아마 다음 세대를 열 거라는 생각이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뭐 메타버스가 떴다가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 이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예. 올해 이제 CES를 가보면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조언이 별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웹3 NFT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버블이 낀 것들이 좀 꺼졌을 뿐인 거지 기술의 진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챗GPT 또한 GPT 기술이 나온 게
뭐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 실제 오픈 AI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개발한 것도 꽤 오랜 시간 만들어 왔거든요. 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작년까지 그리고 올 초까지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지속하면서 기술의 발전은 된다. 어디 하는 블록체인이든 이런 게 없어지는 기술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은 가두기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로 발현될 것인가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챗GPT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는 거지, 지난주에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변화의 시작일 뿐인 거거든요. 뭐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라든지 국내로 치면, 그다음에 왜 해외만 하더라도 구글도 지난 이제 B2C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는 그 GPT 베이스 내지는 제너레이티브 AI의 이제 전쟁의 시작인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고객들 입장,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지를 계속 보면서 좋은 것들도 활용하면서 변화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주목하고 계시는 기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이제 챗 GPT처럼 AI가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AI와 결합되는 로봇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로봇.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보면은 서빙 정도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로봇에 이런 챗 GPT와 같은 AI가 탑재돼서 사람들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을 다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서비스의 품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시나리오들이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아마 발현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 허 얘기를 앞서서도 잠깐 했던 것처럼 허처럼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의 변화에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게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AI와 좀 더 나아가면 로봇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알아봤습니다. SK 디스커버리의 황재선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던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